대전 세종 충북광역철도가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청남대 가을축제 관람객이 하루 14,000명에 육박하는 등 청남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먹거리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I-TV 충북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전 세종 충북광역철도가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광역철도는 충청권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업인 만큼 그동안 각 시도에서는 광역철도 건설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왔는데 이번에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됨으로써 사업 착수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라는 마지막 절차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향후 조사 수행기관 선정 등을 거쳐 진행될 예정이며 재개 시도는 앞으로 사업 타당성 검증과 평가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청남대 가을축제 관람객이 하루 14,000명에 육박하는 등 청남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남대 진입로가 협소하고 주차 공간이 적어 청남대를 찾은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충청북도는 도보로 진입할 수 있는 생태탐방로 설계에 착수해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남대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꼽히는 휴게음식점 부재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청남대 내에서 식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먹거리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위원회는 윤병선 공동위원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위촉장 전달, 도지사 특강,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윤병선 위원장은 먹거리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고 김영환 지사는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담은 못난이 농산물의 품목 확대, 도시농부와 연계한 활성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먹거리위원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지역 내 공급체계 마련을 목표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3 바르게 살기 운동 한마음 회원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내빈 소개와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성과 보고와 기관장 표창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전대수 충북협의회장은 도내 회원님들의 진실, 질서, 화합이라는 3대 이념 덕분에 건강한 사회 건설이 될 수 있었다며 오늘 행사가 성과를 공유하고 바르게 살기 운동 가족 여러분의 사기를 진작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JNC 머트리얼스가 신공장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JNC 머트리얼스는 2차 전지 재료와 전기차 방열 부품에 대한 신사업 추진을 통해 전기차 부품 분야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3년간 280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JNC 머트리얼스 이창근 총괄사장은 이번 신공장 준공으로 2차 전지 방열 부품 생산 시설을 구축해 연간 6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영신쿼츠가 반도체 제조 장비용 석영유리 생산 공장 신설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투자 협약은 오창 외국인 투자 지역 내 생산 공장 신설 투자와 충북도민 126명 신규 채용, 충청북도 및 청주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를 결정한 영신쿼츠는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고품질의 석영유리 제품을 제조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이번 추가 투자를 통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의 반도체 제조용 석영유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석영유리 생산 기업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가 중소기업 MZ세대와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중소기업의 MZ세대는 기업 경영의 핵심 구성원이자 임신, 출산, 양육과 직면한 계층으로 간담회에서는 이들 중 주로 인사, 총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아울러 충청북도와 유관기관에 직장과 가정의 균형 유지를 지원해주는 주요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간담회에서 김영환 지사는 중소기업 MZ세대의 임신과 직장 생활의 조화, 출산 후 복귀 등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나눔문화예술협회가 취약계층 아동 후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나눔문화예술협회는 충청북도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마련한 화장지와 물티슈, 핸드워시 등 7종의 위생용품을 전달했고, 이는 도내 아동복지시설 35곳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한편 나눔문화예술협회는 소외계층 지원과 문화예술 진흥, 미래인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고액기부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환 지사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소사이어티 대표, 대한적십자 충북지사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고,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소통의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간담회 시작 전에는 하늘정원과 잔디광장 라운딩이 진행됐으며, 간담회에서는 기부자들에게 지속적인 기부 참여를 독려했고, 기부문화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충북 디지털전환협업지원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충북 디지털전환협업지원센터는 충북의 주력 산업인 BIT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센터는 기업의 DX 전략 수립과 DX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지역의 균형 발전과 중부권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이끌게 됩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김상규 원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양질의 성과 창출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바이오스케어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의 중간 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보고회에서는 K바이오스케어의 핵심 가치와 지향점, 산단 내 배치 계획 등이 논의됐습니다. 김명규 경제부지사는 오송 3산단 농지 해제 협의가 완료됐고 상세 계획이 논의되는 등 K바이오스케어 조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고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반영해 내년도 국비 30억 원 확보와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인구 감소 지역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인구 유입을 위한 방안과 사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 환경 개선, 지역 자원 기반의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토론과 시군 관계자 질의응답이 진행됐습니다. 충북도 정선영 행정부지사는 인구 감소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번 토론회가 내실 있는 정책 발굴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이 증평군 종합스포츠센터에서 회원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32회 충북생활개선의 한마음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여성농업인 권익 향상과 농촌자원의 가치 증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생활개선 회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고, 행사는 개회식과 표창장 수여, 명랑운동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명랑운동회에서는 시군 실적 발표 경연과 과제 성과물 전시도 병행돼 회원 간 정보를 공유했고 회원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졌습니다. 충청북도가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해 공시했습니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 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변경된 토지에 대해 특성조사와 지가 산정 등을 거쳐 결정됐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문으로 송부되고 충청북도와 토지 소재지 시군 누리집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오늘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대설과 한파에 대비하기 위해 충청북도가 오는 14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기간으로 정하고 대책을 추진합니다. 시군별로 사전 대비 실태를 점검하고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즉각 보완할 예정입니다. 특히 제설 장비 사전 확보, 취약계층 보호 대책 추진, 수도시설 동파 방지 대책 수립 등을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군부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해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CBI TV 충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